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앵커입니다. 올해는 새해부터 출발이 그닥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지난해 후반기부터 조국 사태로 촉발된 청와대의 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재수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으로 이어지면서 문 정권이 위기를 맞는 듯 했으나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검찰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추미애를 앞세워 검찰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거라고 하는데, 한간에는 야당복이 많은 문 정권이 제대로 된 야당의 견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도 김명수 휘하의 이른바 친문 판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 결과들을 내놓고 있고, 정말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 언론이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친문 홍위병들이 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청와대의 권력을 견제하던 검찰마저 휘청거리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21세기판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독재와도 다름없는 시대를 핍박받으면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파들은 나름의 저항을 하고 있지만 저항의 필수 조건이라고나 할까요? 대동단결의 모습은 찾기 힘든 형국입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확실한 구심점 없이 갈팡질팡 갈질자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보수우파 민심도 한 곳으로 집결하지 못한 채 제각기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 만에 이명박 박근혜 보수우파 정권의 흔적을 정말 속전속결하듯 깨끗하게 지우는 데 성공을 했고, 나라는 급격하게 좌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았고, 또 이 겨울이 거치고 봄 기운이 만연할 때가 오면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바람 앞에 속절없이 떨어져 길바닥에 흩어져 결국 없어져 버리는 벚꽃잎처럼 그런 시세가 될지, 아니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져 최소한의 문재인 좌파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지, 앞으로의 4개월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탄핵의 여진으로 지난 3년간 우파 진영은 상대 진영에 투쟁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우리 진영 내의 내부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만 놓고 보더라도 김어준, 유시민 등의 좌파 채널들이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우파 정치권들을 비난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면,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들은 아마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양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내부 비판에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꼭 나쁜 현상만은 아니죠. 분명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은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 몸을 움츠려드는 것처럼 앞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겪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권과 민심은 자기 비판 또는 그놈 탓, 남 탓만 있었지 처절한 자기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한다고는 하는데, 대체 무엇을 잘못했고 또 어떤 부분을 반성한다고 하는지 주어와 주체가 항상 불분명했고 또 두리뭉실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쟤네가 저렇게 무릎 꿇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촛불을 든 대다수의 민주당 또는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성과 사과도 그냥 요식행위처럼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질 리 만무했고, 대통령 잘 보자 해서 국정 운영 잘하라고 내 손으로 뽑아놓은 국회 배지들이 대통령 등에 칼을 꼽고 좌파 독재 20, 30년 장기 집권의 판을 지들 손으로 스스로 깔아준
단 몇 개월도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열기란 쉽지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차마 못 찍겠고 우파 정당에게 표를 주고 싶은데 쟤네가 나중에 또 저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불신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잃었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3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왜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나,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거는 마음만으로 또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에는 반드시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동형 비례제로 인해 다수의 정당이 난립하고 또는 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더더욱이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선거 전략 없이 마음만으로, 의욕만으로 이번 선거를 치렀다가는 여러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려하셨던 개헌 저지선마저 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들에 의해 뚫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개헌 저지선이 뚫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과 선거법, 공수처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미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특출난 인재들이 후보로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저들과 대등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려면 반드시 선거 전략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공수처법과 선거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4+1이란 괴상한 협의체를 만들어 지네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었듯 우리도 일종의 우군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우군도 우군 나름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며 등에 칼만 꽂고 다니는 유승민 세력, 가만히 내비둬도 좌우진영 어디에도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 기반도 없는, 괜히 함께했다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이런 세력들과는 일찌감치 선을 딱 긋고 연대해야 할 대상을 빨리 정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슈를 계속 선점하고 선거 주도권을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인 전체 예산의 62%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가 내가 당선이 되면 우리 지역에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고 공항을 유치하고 복지를 어쩌고 저쩌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삭발하고 단식하고 투쟁만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연동형 비례제로 다당 구조가 예상이 된다면 꼭 통합이 아니더라도 연대는 필수적인 이번 총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연대가 실현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유연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구도로 자유한국당만으로는 다수당이 될 수 없고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세력의 아스팔트 투쟁만으로는 저들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빨리 깨닫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이번 선거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지난 3년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절실한 노력들을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이번 총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승리한 다음에 다음 대선까지를 이른바 보수 재건의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올렸습니다. 제가 이번 방송에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이라던가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만 우선 강조드렸는데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총선까지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많은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이런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가져가고 과거 청산한다면서 동학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행태들을 지켜보면서 이번 총선 승리마저 저들이 가져간다면 나라 근간이 완전히 뿌리채 뽑히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